오늘은 지금까지 배웠던 암석과 화석 표본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퇴적암 표본을 보겠습니다. 지금 이 암석을 보시면 선생님의 손톱만한 알갱이들이 콕콕 박혀 있죠. 이 정도로 큰 입자가 박혀 있는, 그러니까 자갈이 박혀 있는 암석은 여감입니다. 여기저기에 큰 입자들이 보이시죠? 다른 암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암석은 방금 본 여감에 비해서 입자가 훨씬 작아 보이는데요. 색깔도 모래색이고, 보시면 이것이 사암입니다. 주로 모래로 만들어진 암석이죠. 입자가 작은 게 보이시나요? 주로 모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모래보다 작은 입자, 진흙으로 이루어진 이암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훨씬 입자가 고와 보이죠? 이제 옆면을 보시면 뚜렷한 층리가 보입니다.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퇴적돼서 생성됐구나 하는 이제 힘의 방향이 보이시죠? 쌓인 방향. 네, 또 똑같이 진흙으로 쌓여서 만들어진 셰일입니다. 이렇게 잘 긁히는 암석이고 옆면에 층리가 보입니다. 퇴적암에서만 발견할 수 있죠. 입자 크기가 차이가 납니다. 이번에는 화산재가 쌓여서 만들어진 응해암입니다. 암석의 색깔이 어둡고 입자의 크기가 사암 정도의 크기인 것이 눈에 보이시나요? 이것은 석회암입니다. 말 그대로 석회질 물질이 쌓여서 만들어진 암석인데요. 동굴에서도 볼 수 있고 바다에서도 석회질 물질은 쌓일 수 있습니다. 석회암은 다른 암석하고 겉보기가 비슷해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네, 이렇게 아무 암석이랑 옆에 뒀을 때 이건 석회암이야 라고 구별할 수 있는 실험적인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염산입니다. 묽은 염산이 있으면 석회암을 알아낼 수 있어요. 이제 묽은 염산을 현무암과 사암과 석회암에 뿌려 보겠습니다. 반응이 없죠. 사암과 현무암에서는 약간 스며들 뿐 별로 다른 반응이 보이지 않습니다. 네, 묽은 염산을 석회암에 떨어뜨리면 이렇게 기포가 바로 발생이 되는데요. 석회암은 석회질 물질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묽은 염산과 만나면 이렇게 이산화탄소 기포를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석회암이다 라고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화석 표본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화석 표본을 볼까요? 모양이 너무 특이하죠? 네, 이 화석은 삼엽충 화석이라고 합니다. 이제 고생대에 번성하다가
이제 완전히 지구상에서 사라졌는데 절지 동물문에 속한대요. 바닥을 기어 다니면서 먹이를 구하는 동물이었고, 이제 껍질이 딱딱했기 때문에 이제 이 모양이 화석으로 남아 있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 화석은 뭔가 새우 꼬리 같은 부분이 있죠? 네, 바로 바다 정갈 화석이라고 하는데요. 절지 동물의 한 종이고 매우 드물게 산출되는 화석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꼬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이 화석이 암모나이트 화석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중생대의 표준 화석입니다. 그래서 이 암모나이트 화석이 있으면, 발견되면 중생대에 있던 퇴적암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다양한 암모나이트 화석이 있죠. 이것은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딱딱한 부분만 이제 화석으로 남았기 때문에 실제 모습은 이렇게 이제 과학자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딱딱한 부분만 화석으로 남았고요.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썩어서 없어졌겠죠. 분해됐겠죠. 이것은 상어 이빨 화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게 이빨 하나겠죠? 이렇게 끝이. 이렇게 딱딱한 부분만 퇴적암에서도 이제 남아 있을 수 있어요. 이 화석은 어류 모양으로 생겼죠? 뼈가 단단하게 남아 있었나 봐요. 어류 화석입니다. 이 화석은 정말 실물 화석인데요. 이 화석은 굉장히 작은데 꼭 쌀알 같죠? 아이고. 이 화석은 정말 실물 화석입니다. 이렇게 작은 생물이 있었냐 하면 이 생물은 방추충이라고 해요. 고생대에 생존했던 단세포 생물이고요. 수심이 얕은 바다에서 서식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석탄을 발견할 때 중요한 자료가 된대요. 그러니까 이 화석이 발견되면 근처에 석탄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강원도 태백, 충북 일대에서 발견된다고 해요. 이곳에서 석탄이 또 발견되나 봅니다. 이렇게 퇴적암에서 화석을 발견하면 그 화석을 연구해서 어떤 시대에 쌓인 퇴적암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시대를 연구할 수 있게 되고, 화석은 퇴적암에서만 발견되는 특징입니다. 지하의 마그마가 굳어서 만들어진 암석인 화성암 표본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듯이 깊은 곳에서 천천히 굳어져서 결정이 큰 암석이 심성암이었고, 같은 화성암 중에서도 암석이 표면에서 빨리 식어서 입자가 작은 암석인 화산암이 있었어요. 그래서 화산암에서 대표적인 암석 2개, 현무암, 안산암을 살펴보고, 심성암에서 대표적으로 반려암과 화강암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산암, 빨리 식어진 화산암에서 현무암을 먼저 살펴볼게요. 현무암은 이렇게 구멍이 숭숭 나 있고, 여기 보시면 입자가 너무 고와서 알갱이가 잘 보이지 않죠. 돌 알갱이를 한번 관찰해 보세요. 매우 고운 입자예요. 좀 어두운 편이죠. 여러분이 제주도에서 볼 수 있는 돌 하르방을 만들 때 이 현무암을 씁니다. 자, 이 암석이 바로 안산암인데요. 안산암은 좀 현무암보단 밝은 암석인데,
보시면 이 안산암도 돌의 입자가 잘 보이지 않죠. 빨리 식어서 큰 결정이 생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암석이 바로 반려암인데요. 반려암은 심성암에 속하죠. 보시면 아까 그 두 암석에 비해서 입자가 보이죠? 돌의 입자가 보이죠? 심성암에 속하는 반려암입니다. 또 심성암 중에서 조금 밝은 암석인 화강암인데요. 이건 여러분 집 주변에서 뭐 화단이나 이런 걸 꾸밀 때도 많이 쓰는 암석이에요. 그래서 많이 보셨을 텐데, 이것도 보시면 심성암이라서 돌의 입자가 크게 잘 보이는 편이에요. 그래서 현무암하고 또 비교해 보시면 현무암 입자가 매우 곱고 돌 알갱이 입자가 잘 안 보인다면, 여기 화강암은 입자가 훨씬 크죠. 변성암 표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일과 유문암이 변성되면 편마암이 되는데요. 이게 편마암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도 층이 발견되는데 힘을 이렇게 받았다고 볼 수 있죠. 변성암에서는 이것을 염리라고 하는데요. 열과 압력을 받을 때 어느 방향으로 받았는지 알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은 규암인데요. 규암은 사암이 열과 압력을 받아서 변성되면 만들어지는 암석입니다. 이 암석은 대리암이라고 하는데요. 대리암은 석회암이 변성되어 만들어진 암석입니다. 석회암은 묽은 염산과 반응했는데 과연 대리암도 그럴까요?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개의 암석을 준비했습니다. 묽은 염산을 각각 떨어뜨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암에 떨어뜨려 보았더니 기포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현무암에 떨어뜨려 보았습니다. 구멍이 많아 잘 스며들 뿐 기포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석회암에 떨어뜨려 보았습니다. 바로 기포가 발생되죠. 석회암은 묽은 염산과 이렇게 반응하면 기포를 발생시킵니다. 이제 석회암이 변성되어 만들어진 대리암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회암보다는 약하지만 기포가 조금 발생되었는데요. 대리암이 아무리 열과 압력으로 변성되었다 하더라도 석회질 물질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석회암처럼 염산과 반응하여 기포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즉, 석회질 물질을 포함하고 있으면 모두 묽은 염산과 반응합니다.